벌써 한 달 훨씬 넘었네요. 우리가 지금 어디 한 차인가 늘 헷갈려요, 저는. 왜냐면은 이게 제가 이제 공부를 읽어올 때 좀 앞에까지 읽어오서 이걸 제가 읽은 건지 여기서 강의를 한 건지. 지금 한번 22조가 참이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22조. 원문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불상현 삼인무쟁, 불귀난득지와 삼인불의도, 불견가요, 사심불란, 시성인지치,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간기골, 상삼인 무지무요, 사부지자 불가미야, 위무의 즉 무불치. 불상현 삼인무쟁, 번역을 간단히 위에도 있지만은 상은 숭상한다. 그러니까 상현, 어진이를 숭상하지 않아서 백성을 다투지 않게 한다. 불귀 난득지화, 난득지화라는 건 얻기 어려운 재화, 얻기 어려운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귀가 동사입니다. 난득지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삼인부쟁 사시킨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한다. 민불의도, 백성으로 불의도 도둑이 되지 않게 한다. 불견가요, 욕심낼 만한 것, 가요, 바람직한 것, 이런 뜻입니다. 바람만한 것을 보지 않아, 욕심낼 만한 것을 보지 않아도 되고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보여주지 않아서 사심불란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한다. 시 이런 까닭에 성인의 다스림은, 성인지치는 어떻게 하느냐? 허기심, 마음은 비우고 배는 채운다. 뜻은 약하게 하고 마음은 비우고 배는 채우고 뜻은 약하게 하고 뼈는 강하게 한다. 항상 백성으로 암도 없고 욕심도 없게 하여서 저 부는 지시사입니다. 저 지혜로운 자, 알미 많은 자로 하여금 불감이 무슨 작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 감히 뭔가를 꾀하지 못하게 한다. 위무의 함이 없음을 하면은 함에 무불치 다스려지지 아니함이 없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 많죠. 우리 사회와 딱 비교하면 얼마나 이게 역설적인 표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노자는 우리 인간과 사회가 이 나가는 방향과 약간 거꾸로 이 나가는 방향과 반대쪽을 보게 하는 것이 노자의 사상입니다. 언제나 이걸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늘 돌아보게 하죠. 우리가 이쪽으로 반성 없이 달려가고 있으면 그 반면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노자의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늘 경계를 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노자 사상 같은 것이 얼핏 보면은 우리가 못 보던 점을 확 드러내줘서 우리를 반성시키기 때문에 와, 노자 사상 좋다 하고 또 심취하지는 마시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죠. 진짜 잘못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자 사상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문명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으로 삼아서 뭔가 점검을 하는 그런 귀한 가르침으로 삼되 함부로 이것을 불쑥 우리 삶에 그대로 도입하려고 하면은 망한다는 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상현, 이 세상에서는 계속 똑똑한 사람 숭상하는 게 우리 풍조입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을 숭상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다툼이 일어납니다. 경쟁이 일어납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부추겨지면 계속 경쟁을 하게 되죠. 그 경쟁의 끄트머리가 뭐냐? 피 터지는 정말 피 흘리는 싸움이 나타나는데 근본이 경쟁인데 그 경쟁의 뿌리에는 상현이 있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 숭상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죠. 똑똑한 사람으로 현을. 예, 이때는 현명하다고 그러죠, 사람이. 우리가 현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 뒤에 나옵니다.
욕심, 다툼의 단서다. 여기 뭔가 쭉 나오는데 제가 읽다가 명예라,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 대개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나고 똑똑한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능력으로 이름나거나, 그 다음에 덕으로 이름나거나. 그런데 노자는 두 개를 다 얘기해버립니다. 현 속에 사실은 두 개가 다 들어갑니다. 저는 현자를 번역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똑같이 어질현이라고 하고 어질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과 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현과 인, 어질현자와 어질인자 똑같이. 그래서 저는 현을 어질다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어질다고 번역하지 않고 어질다고 어질인자를 어질다고 번역하면은 현도 어질다라고 번역하면 똑같은 게 돼서 저는 현을 조금 약간 어떤 현명이라고 할까? 지적인 것이 좀 강조된 측면으로 저는 풉니다. 현이라는 것 자체가, 글자 자체가 어질인자는 어떻죠? 사람인자에 두 이자가 있습니다. 사람인자에 두 이자가 있다는 건 사람과 사람 관계, 말하자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함께하게 하는 덕성을 이는 중심으로 합니다. 현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신하 신자가 들어있고 또 밑에 조개패자 들어가 있습니다. 조개패. 조개패가 들어가면 되게 뭐예요? 옛날에 조개패는 돈입니다. 그런 것, 어떤 약간 세속적인 것이 좀 가미가 되어 있는 것이 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과 능력을 겸비한 것을 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은, 여기서는 그런데 덕 있는 사람도 배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에는. 그런데 결국은 덕 있는 사람도 노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덕 있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아요. 덕 있다, 뒤에 바로 나옵니다. 인이다, 어질다 그러는데 천지불인,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 하고 탁 그냥 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참 장자에도 똑같아요. 덕 있다는 것을 순수하는 게 뭐냐? 장자는 거꾸로 얘기하죠. 덕 있는 사람이 소문나는 세상은 흉한 세상에 덕 있는 사람이 소문난대요. 그렇잖아요. 대개 사람이 근본적인 덕성이 다 깨지고 나면 그 중에 덕 있는 사람이 소문이 난대요. 거꾸로 불교계 제가 옛날에 장난스럽게 얘기했는데, 스님들이 워낙 계를 안 지키면 계 잘 지키는 사람이 소문이 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를 다 잘 지키면 파계승이 소문이 납니다. 원효가 뭐가 소문났어요? 파계로 소문났습니다. 원효 스님이. 그렇죠? 원효 스님이요, 이 무여홀공주하고 잤잖아요. 파계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소문났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스님들이 여성들하고 잠자리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면 하나도 소문 안 났을 것 같은데, 원효 스님은 참, 그래도 저는 원효 스님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데, 원효 스님이요, 그 파괴하고서 자기 승적을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승적을 스스로, 자기는 중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스스로를 소성거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승적을 포기한 겁니다. 원래 성적인 어떤 금기를 이성과 잠자리 하면은요, 그건 바라이죄라고 합니다. 한 번만 범해도 승적을 박탈당하는 가장 중한 죄입니다. 요즘엔 그게 우습게 여겨지는데, 저는 그래서 그게 거꾸로 저기 좀 헤매지 마 할게요. 그걸 엄청나게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이성과 잠자리 하는 것을 아주 죄악시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 멸종당하게요? 그럴 일 없어요. 그거 죄가 아닙니다. 왜 스님들한테 강조가 되느냐? 스님들은 일종의 서약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제가자한테 다 의존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 삶의 에너지는 모두 수행에 쏟겠다는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에너지는 가장 강한 에너지입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에너지에 한번 빠져들어가게 되면요, 공부 안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께 성에너지를 통제하는 것을 가장 근본 계율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면 그걸 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게죠. 성에너지를 저는 타부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불교의 처음과 끝을 얘기하라면 있는 그대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있는 그대로가 불교입니다. 더럽다 깨끗하다 있는 그대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러운 거는 우리 감정이 시켜서 더럽다는 마음을 일으켜내서 여기다가 붙인 거예요. 더러움은 우리가 붙인 거지 여기에 더러움이 있은 적은 없어요. 아름다움, 여기 원래 아름다움이 붙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덧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더럽다 깨끗하다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성적인 에너지 더럽습니까? 그거일 뿐입니다. 몸 더러운 겁니까? 몸일 뿐입니다. 그렇죠? 이게 불교의 처음과 끝이에요. 거기에 왜 더럽다 깨끗하다가 왜 붙었느냐? 그건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극약입니다. 왜? 우리가 너무 탐착하거든. 거기에 빠져서 몸에 빠져서 몸을 자기화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리지 말아라. 더럽다는 것을 독약을 써서 그 우리 병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극약 처방이에요. 그렇죠? 아름답다. 야, 다 우리가 붙인 거예요. 그 노자도 사실은 그거 읽어나가는데 계속 이게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봐야 돼요. 노자도 마찬가지예요. 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중한 병을 치유하기 위한 약을 평상시에 장복하면 무슨 꼴이 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항암제 별일 없이 계속 드셔보세요. 무슨 일이 날까요? 항암제 무섭죠. 항암치료 무섭죠.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겪어봐서 합니다. 제 한 사람도 암이 걸려서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항암치료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머리털 홀딱 빠집니다. 아니, 머리털이 홀딱 다 빠지면 좋은데, 이게 듬성듬성 빠지기 시작해요. 뭉텅뭉텅이. 그럼 참 보기 흉하죠. 할 수 없이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 사람 머리를 싹 면도르기로 깎아주면서 내가 무슨 복으로 비구니까지 데리고 사냐. 그러고 우스개를 했던, 그렇지 안 사람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더라고요. 내가 무슨 복에 비구니도 데리고 사냐. 근데 잘 극복을 했어요. 정말로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암이라는 것이 오면은 일단은 저는 아직도 누가 쉽게 그냥 죽음 같은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정색을 하고 나 아직도 죽음 두려운디 그렇습니다. 근데 암에 걸렸다면 죽음을 눈앞에 본 느낌이 있는데 그걸 참 장하게 극복한 사람이 정말 저는 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치워놨던 죽음을 앞에다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게 쉬울 턱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독한 항암제를 계속 먹어보세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항암제는요, 가장 빨리 분열하는 세포, 암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 빨리 분열해서 증식하는 겁니다. 인체주에서 암세포와 비슷하게 가장 빨리 증식하는 세포를 제일 먼저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빨리 증식하는 세포가 아마 모근세포, 그 다음에 위점막세포, 이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망가져요. 그래서 모근세포가 다 파괴되고 위점막이 다 녹아납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막 토하고 하는 게 위점막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무서운 항암제, 그걸 먹어보세요. 계속. 큰일 납니다. 그게 불교의 흑역사로 남아있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부처님이 부정관 가르치셨더니 글쎄, 지금 바로 그 원장님하고 들어오다가 부처님도 인간이 그때 참 깝깝하신 것도 많으셨겠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르쳤더니 스님이 몇십 명이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거 참 불교가 중요한 게 그런 흑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율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장에. 스님이 60명인가 80명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거 끔찍한 얘기죠. 왜? 염세관에 빠져서 더럽다. 이거 사실 아닌데 매달려서 극약을 먹고 오히려 병 일으킨 경우가 여기 실제 불교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굉장히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 저는 불교의 처음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긴 방편으로 쓴 사실의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쓴 그 독한 약들은 대개 사실에다 또 한쪽으로 정이 확 쏠려있기 때문에 이쪽 정을 갖다 세워서 이걸 상쇄시키는 그런 방편들이 많다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언제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참 불교에 저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아소를 이해하라고 하면 참 힘들어합니다. 내가 없다. 어떻게 무아소를 이해하냐? 그럼 저는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을 보라고. 부처님이 한 말이 정말 저는 무서워요.
너 알을 본 적 있니? 아니면 만진 적 있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 여러분, 나라는 걸 경험해 본 분, 현실에서. 아무도 없어요. 그 불변하는 남과 구별되는 똑 떨어진 나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없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나라는 건. 그러면 부처님이 또 그렇죠. 그럼 논리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니? 나가 있다는 것을 철학적이나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한 사람,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철학하는 사람이니까 아니죠. 뭐 유일한 증명이라고 하는 게 꼬기또 에르고스미라는 그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나는 생각한다고 나는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거 증명 아닙니다. 증명이 된 게 아니라 데카르트도 갖다 붙인 거예요. 뭘 붙였느냐? 생각한다는 있어요. 우리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라는 불변의 존재가 생각하는 건지 생각이 있다는데 왜 나를 거기다 갖다 붙였어요?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어. 내가 생각한다? 생각하는 건 확인이 되는데 나는 확인 안 했어. 데카르트가. 생각한다? 고로 생각이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걸 거기다 갖다 나를 갖다 콱 붙여서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나를 증명한 것처럼 한 거죠. 증명 안 된 겁니다. 생각만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내가 확인된 게 아니에요. 자, 부처님 얘기했죠. 야, 경험하지도 못하고 증명도 안 되는 거기에 매달려서 너 왜 인생을 설계하니? 결혼밖에 나올 게 없다. 그렇다고 부처님은 그러면 우리가 나라고 느끼고 이렇게 나 활동하는 주체를 부정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부처님. 왜? 이렇게 내가 활동하는데 이 나가 부정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념으로 만들어낸 남과 딱 구별되는 나라는 존재, 이거 사실이 아닌 것을 탁 세워가지고 그거에 매달리니까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느끼는 나, 그렇죠? 생각하는 나, 활동하는 나, 이게 없다고 부처님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내가 그렇게 활동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울고 웃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거꾸로 주체를 딱 내어서 앞으로 나아가, 내가 이렇게 그냥 딱 주체화하면서 여기에 매달리기 시작하면은 계속 아상이 강조가 늘어납니다. 이런 거죠. 왜 갑자기 제 헤매이 참 무서워요. 이게 하여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명예라는 것, 다툼이라는 것이 뿌리가 됩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게 조심하는 게 다툼이라는 것이 있음으로써 또 발전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헤라클레이토스가 뭐라고 했느냐? 철학자인데 다툼은 만물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다툼이 만물이 생성되는 아버지가 다툼이에요. 활이라는 걸 보면은 활의 기능을 하는 데는 활대는 튕겨져 나가려고 하고 활줄은 잡아떼는 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툼이라는 것 그 자체는 또 그것이 강조가 되면은 함께함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다툼이라는 것이 강조가 될 때 이게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안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헤라클레이토스로 세상이 무너져 버립니다. 망합니다. 그런가 우리는 다툼을 극대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또 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다툼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뿌리는 욕망을 숭상하고 욕망을 성취하는 것을 줄 세워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누가 더 능력이 많다. 덕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자본주의 아니면 덕이라고 하는 거 덕도 똑같다고 봐요. 노자는 덕 있는 사람 숭상하면서 자꾸 차별을 두죠. 계급화를 하죠. 자본주의 최고 특성. 그 특성이 제일 드러났던 게 자본주의는 욕망 자극해서 팔아먹는 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광고에 제일 잘 드러납니다. 자본주의 특성이. 왜? 우리 욕망 자극해서 팔아먹는데 가장 천병 그 앞에서 날뛰는 게 광고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고 중에 그걸 잘 드러냈던 단체, 바로 내려갔던 광고인데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광고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2등은 아무도 삼성에서 낸 광고였습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바로 내려갔어요. 너무 반발이 일어나서 내려갔습니다. 바로. 그러나 저는 기억합니다. 자, 1등,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줄 세우기가 극단입니다. 다 패배자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상현 비슷한 것으로 줄 세우기를 하는 겁니다. 요새 금수저, 흑수저. 이게 뭐예요? 이 다툼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금수저, 흑수저.
여러분들은 무슨 수저를 물고 나셨나요? 참, 한번 제가 여쭐게요. 무슨 수저? 저는 무슨 수저를 물고 났는지, 저 물고 난 것은 그렇게 나쁜 수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중간 수저, 금수저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중간에 완전히 흙수저, 저도 인생이 좀 굴곡이 많습니다. 한때 흙수저 수준으로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꽤 괜찮은 수저를 물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물고 있는 수저가 꽤 괜찮더라고요. 아니, 그 상형으로 얘기하면은 그래도 그 세상에 좀 이름 좀 냈잖아요, 저도. 그 아주 못낸 건 아니거든요. 그게 저는 역사에 기록됐다고 누가 분명히 기록됐대. 왜냐면 타임캡슐에 올라갔대. 타임캡슐에 내가 뭘 올라간 게 있냐 그랬더니 남대문 상량물 썼잖아요. 남대문 상량물 쓴 건 올라간대요. 기록에. 타임캡슐에. 그때 남대문 불나는 바람에 저는 갑자기 되게 됐는데. 하여튼, 그리고, 제가 좀 깔고 있는 게 꽤 무거운 걸, 아니, 돈을 깔고 있어, 살아요. 아니, 제가 사는 아파트가 꽤 나간대요. 그 참 무서워. 참 부끄럽기도 한데, 연립에서 제가 25년을 사는 사람이에요. 연립에서. 참, 동생들이 뭐라고 할 정도로 제가 이사도 한 번도 안 하고, 연립에서 20년. 동생들이 막, 형은 그 값도 안 오르는 연립에 왜 그러고 사냐고 구박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그때 그랬죠. 야, 대학 교수는 먹을 만큼은 준다. 내가 투기한다고 그 아파트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되겠냐? 나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 나 먹을 만큼 받는데 뭐 그러고 살겠냐, 내가. 그러고 살아서 연립을. 사람들은 근데 별로 그런 돈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요새 자식들하고 뭐 열심히 얘기는 하는데 가끔 가다 얘기를 하는데 애들도 그렇게 돈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뭐라고 하니? 아빠, 엄마 보여준 게 있는데 우리한테 뭘 기대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안사람이나 저나 돈 벌려고 뛰어다닌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돈을 벌려고 좀 뛰어다녔으면은 좀 돈 벌 게도 있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제 안사람은 고3 담임을 꽤 오래 했습니다. 꽤 오래 했어요. 근데 그 돈 봉투라도 좀 밝히고 과외라도 했으면은요, 선생 봉급은 저리 가라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그때는 아니었어요. 과외 해보세요. 근데 안사람은요, 한 번도 과외를 안 했습니다. 왜? 안사람 참 저는 그 점 존경해요. 내가 학생을 가르치는데 평등하게 가르치는 게 첫 번째일 텐데, 내 학생을 과외로 받으면 차별이 생길 것 같다는 거예요. 누구는 내 과외를 받는 애, 안 받는 애에 대한 차별심이 생기면 내 선생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나 다니면 촌지라고 하는 거 오잖아요. 가끔 가다가. 봉투를 주잖아요. 참, 딴 대봉투에다 책이나 한 권 사든지 그러면 봉투에서 내가 너 어머니한테 드릴 게 있어 하면서 봉투에다 돌려보라고. 그걸 한두 번 하잖아요. 소문이요. 짱납니다. 이게 무서워요. 저 선생은 돈 안 받는다. 그 다음에 돈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왜? 학부모도 알고 학생들도 다 알아요. 안 와요. 그 대신에 뭐가 오냐? 촌지가 오는 게 아니라 떡시루가 옵니다. 예,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럼 학부모가 떡을 한 시루에 떡을 냅니다. 그럼 반 학생이 다 나눠 먹고 무슨 행사가 있다. 반별로 모든 대회가 있다. 시합, 환경미화. 그럼 떡시루를 냅니다. 그런 건 와요. 안사람이 제일 지금 뭘 받아가지고 행복하고 기분 좋게 받은 걸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졸업생 이제 졸업하는데 애들이 이만한 상자를 하나, 아주 상자는 좀 근사하더라고요. 칠이 된 상자를 높이가 꽤 높아요. 이만큼. 꽤. 받았는데 그 속에 반 학생들이 전부 하나씩의 선물을 넣었어요. 정말로 치약한 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정말 조그만 기념품 같은 거, 비싼 건 없어요. 거기에 비싼 거. 전부 반 학생 전체가 선물을 다 하나씩 해가지고 그 상자를 거의 꽉 채워가지고 한 사람한테 선물했어요. 그 한 사람은 정말 그걸 굉장히 기분 좋게 아주 오랫동안 우리 집에 그 상자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왜? 보면 기분 좋으니까. 아주 귀한 장식이죠. 그러니까 안 사람도 돈 밝힌 적이 없고 한 사람은 EBS 강의도 했어요. 한 번, 두 번인가 했어요. 근데 사투리 때문에 잘렸어요. 부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요, 우리가 평소에는 사투리로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방송에 나오니까 바로 표가 나네요.
근데 방송에는 사투리가 아주 치명적이래요. 그러니까 뭐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해서 사투리 핑계로 자르더라고. 잘렸어요. 그러니까 EBS에서 수학 강의도 했으니까 수학 보통 잘 나가요? 한 번도 돈 벌려고 했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25년 그냥 그러고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몇십억 해요. 진짜 약간 창피하게 됐는데 어떻게 창피하게 됐냐? 솔직하게 얘기해요. 제 안 사람 친구가 그것도 그런데 또 따끔하게 아는 분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안 사람은 구박을 한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냐? 그 올리지도 않는 열배 그렇게 하고 내 말 한 번만 들어라. 그냥 그러면서 어디다 아파트를 재개발할 것 같으니까 사라. 곧 뭔지 뭐지만 한다 분명히 주공 아파트인데 하도 그러니까 안 사람이라서 저한테 상의를 하더라고요. 누가 아무개가 그렇게 자꾸 구박하면서 하나 사놓으라는데 어떡해.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요. 살 돈도. 왜 연립 하나가 전부니까. 근데 그거 팔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 같은 사람이 그거 하면 꼭 상투 잡는다더라. 상투 잡는다는 말 아세요? 모르세요? 주식하는 사람은 안더라. 왜 가장 올랐을 때 사는 걸 상투 잡는다고 해요. 상투 잡는다고 하더라. 손해만 안 보면 다행이라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 테면 해봅시다. 우리 평생 그런 거 안 했는데 당신도 후회될지 모르니까 한 번만 해보든지. 그래서 살던 연립을 팔고 돈이 없으니까 전세로 안고 그걸 샀습니다. 그렇게 산 게 6년, 7년도 넘었을 거예요. 재개발이 처음으로 강남권의 첫 번 재개발이 됐는데요. 폭발을 했습니다. 와, 나 세상에 몇십억이 돼요. 야, 이런 일을 나 처음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는 늘 학생들한테까지 그랬거든요. 가끔가다. 야, 평생 노동해서 버는 것보다 아파트 하나 사서 버는 게 더 많으면 인생이 좀 값없어지지 않겠니? 제가 그 꼴이 됐어요. 제가 평생 교수에서 모은 것보다 그거 하나 사놔가지고 버는 돈이 지금 팔지는 않았으니까 버는 건 아닌데 더 벌었어요. 그러니까 좀 창피스러워요. 애들한테 맨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게 완전히 그냥 거꾸로 제가 그 짓을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한테 푸념을 했어요. 친한 친구한테. 야, 나 좀 창피스럽다. 애들한테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내가 그 꼴 됐으니 이거 애들한테 뭐라고 하니 그랬더니 야, 너는 그 양심 비대증 비싼 거 우리 무용고사가 옛날에 양심 비대증이 걸렸대요. 양심 비대증. 내가 무용고사가 여기 20명 부분 무용고사가 양심 비대증이 걸렸다고 그래. 내가 웃으면서 양심 에어로빅을 좀 하라고 내가 무슨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나보고 비슷한 얘기를 해. 너 양심 비대증이다. 네가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닌데 뭘 그걸 가지고 창피하냐? 하면서 저 주먹을 봤어.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그래서 그 몇십억을 깔고 있으니까 좀 든든해요. 든든하고 그 안사람 친구한테 약간 고마워요. 한편으로 창피하면서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다는 게 저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니 그거 참 이 자본주의가 그래요. 줄 세우기가 저는 그래서 지금은 흡수저라고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이게 사회가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흡수저로 태어나면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래도 개천에서 용난다가 됐어요. 지금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경쟁이 완전히 고착화되고 도대체 또 경쟁이 고착화되면 경쟁을 통해서 뛰어넘을 수 없는 줄 세우기가 고착화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희망을 잃습니다. 우리 때보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흑수저 뭐 이런 논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때보다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이제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고착화되니까 흑수저론이 나오고 금수저론이 나오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단계가 어떠냐?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라.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라. 내가 계속 흑수저 물고 살아야 돼? 근데 신분이동이 불가능해? 부러져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피 흘리는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막스가 그렇게 경계를 했어요. 자본주의 공산혁명. 지금은 공산주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양극화 때문에 자칫하면 피가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런 걱정을 하는데 노자 같은 사상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얘기를 해준다는 점에서 소중한 거죠. 너무 그러지 말아라. 너무 그러지 말아라.
헛상현 삼인부쟁, 불기난득지화, 삼인불이도. 난득지화를 귀하게 여긴다. 난득지화, 난득, 얻기 어려운 재화들, 참 그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것도. 그걸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둑질이라는 건 남의 걸 대놓고 훔쳐서 도둑질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거 이상을 탐내고 남의 것, 내 분수에 넘치는 것을 내가 거두면 당해 도둑질입니다. 난득지화를 귀하게. 난득지화라는 게 또 참 우스워요. 지금 난득지화 중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제일 얻기 어려운 재화가 뭐예요? 다이아. 그거 다이아 먹고 살아요. 어디에 쓰여요? 귀한 점이 어디에 있어요? 다이아의 귀한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금은 우리가 먹는데 실생활에 어디에 도움이 됩니까? 금 같은 건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는 될 거예요. 왜?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걸 만드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 값만큼 그게 가치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효용이 있죠. 유리 자르는데 아주 좋죠. 다이아몬드. 제일 단단하니까. 사실은 다이아몬드하고 숯하고 같은 성분인 건 아시죠? 탄소 똑같습니다. 다이아몬드하고 숯하고는. 그런데 인공 다이아몬드 만들지만 그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정말 우리 욕망, 그것 때문에 그 가치가 100배, 1000배로 뻥튀기 되는 거죠. 그걸 귀하게 여기면서 어떤 우리 사회의 기반을 만듭니다. 그런 것들을 귀하게. 그러면은 결국은 욕망을 부추겨서 욕망이 극대화되면 남의 것을 뺏는 대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불기난득지화, 도적질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3인, 그러니까 불연가요, 현이라고 읽어도 되고 견이라고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본다. 바람직한 것을 자꾸 내가 본다, 탐낸다, 이런 뜻입니다. 현이라고 하면 드러낸다, 드러낼 현. 바람직한 것을 자꾸 남에게 보여준다. 이게 좋은 거야, 바람직한 거라고 드러내준다. 이럴 때는 현으로 읽어야 되고, 바람직한 걸 내가 자꾸 보고 탐낸다면 견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두 개가 다 통합니다. 자, 우리가 다 앞에 것이 통틀어서 바람직한 겁니다. 현, 바람직한 거죠. 그렇죠. 난득지화 바람직한 거죠. 요걸 통틀어서 얘기하면 다 그게 바람직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심불란, 마음이, 그러니까 그 쟁도 어지러워지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마음도 어지러운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사심불란, 어지러움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인의 통치라는 거죠. 시인은 그래서 성인지치, 그런 까닭에 성인의 다스림은 허기심 실기복 참새, 이 말을 했더니 그 원장님이 앞에서 웃으셨어요. 왜 웃으셨어요? 허기심, 마음은 비우고 배는 채운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허기심 실기복. 여기 주자 좀 보래요. 분별하는 마음 같은 건 다 놓아버리는 게 허기심이에요. 여기 뒷장이나 24쪽. 성인의 다스림은 세상 사람들은 무엇보다 항상 분별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도록 가르친다. 헤아리는 마음은 뿌리채 뽑아.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비운다. 분별심을 놓아버리니까 이게 백성의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 평안하고 배부르면 자족하게 되니까 배를 채운다라고 백성의 배를 채운다. 이렇게 표현했죠. 허기심은 뭐니? 마음을 비운다. 마음속에 쓸데없는 욕망, 분별이 없어지도록 하는 게 허기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자족해요. 스스로 만족해. 이게 바로 배를 치운다. 지적인 추구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심은 지적인 추구를 얘기합니다. 분별. 복이라고 하는 건 자연성을 얘기해요. 배는 몰라도 마음 헤아림과 관계없이 배는 부른 걸 알죠. 자연적인 추구죠. 배 부른 것. 마음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떻게 돼요? 배 부르기 힘들어요. 제가 가끔가다 우리 어머니 흉보듯이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가끔가다 빈정거리신 게 있어요. 너는 아는 게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우리 어머니 제가 가끔 답스러운 지식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빈정거려. 너는 아는 게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왜? 아는 게 많으면 배 채우기 힘들어요. 먹고 싶은 거 많아요. 요거 먹으면 딴 거 먹고 싶고 배 안 차요. 그래서 사실은 분별심을 죽이는 게 자족하기 좋은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어머니 말이 딱 생각해요. 아는 건 힘이에요. 또 반대로 아는 건 병. 아는 게 병이에요. 아는 게 병이요. 그것도 맞아요. 노자는 아는 게 병이라는 측면을 드러내줘요.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아는 거 힘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는 게 병이 되도록 자꾸 하는 게 우리 생태가 많단 말이죠. 호기심 실기복, 마음은 비우고 배는 채운다. 참 이거 참 괜찮은 비유 같아요. 근데 아는 걸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사상을 쭉 배우다가 또 순자를 보면은 순자 나름의 또 장점이 있는데 저는 순자의 가르침을 또 한편으로는 여기다 끼워놓고 싶어요. 끼워놓고 싶은 게 뭐냐? 순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순자, 마음 억지로, 마음에 생각이 없은 적이 없다. 마음 억지로 아무 생각도 없으려고 할 이유가 없다. 있는 생각이 다시 다른 생각을 저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순자도 허를 얘기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한결같이 해야 되고 고요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순자가 이리 정을 얘기해요. 순자는 유학자인데도 비를 허자, 한일자, 고요할 정자 세 개를 하면 꼭 도가 같아요. 노자 비슷해요. 문자로는. 그런데 순자의 허는 달라요. 있는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가로막지 않으면 상관없대요. 빈 거래요. 또 하나로만 할 게 없대요. 그것도 다 있으면서도 고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또 여기다 끼워 넣어야 돼요. 노자의 가르침만 하면 이게 위험하다는 게 여러분도 꼭 생각을 다 없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생각으로 선입견을 가져서 다른 생각을 가로막지 않으면 순자식으로 하면 빈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또 이게 굉장히 또 허가 필요해요. 모습을 잘 굴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습에 매달리면 안 되죠. 언제나 이게 잘 굴리는 데는 허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허에 매달리면 또 안 되거든요. 허에 매달린다는 마음이 또 딴 걸 가로막지 않도록 하면 된단 말이죠. 이게 참 수양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송인의 가르침. 자, 그 다음에 또 그랬어요. 사심불란. 그 다음에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강하여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은 한결같이 바깥상으로 유혹을 받아 다투려는 뜻을 일으킨다. 24쪽이에요. 따라서 소인배는 닭이 울자마자 일어나 24쪽 중간 달라요. 일어나 부지런히 이익을 꾀하고 군자는 다구는 소리에 일어나 부지런히 명예를 도모한다. 이것이 바로 뜻을 굳건히 합니다. 그 다음 단목이 주석한 거예요. 약기지 강기골이라는 거예요. 뜻은 약하게 하고 뼈는 튼튼하게 한다라는 것에 대한 주석이에요. 그런데 감산 덕충스님 말이죠. 약간 야료를 부렸어요. 요게 뭐냐? 소인배는 닭이 울자마자 일어나서 부지런히 이익을 꾀하고 군자는 타구는 소리에 일어나 부지런히 명예를 도모한다. 이 원전이 그냥 여기 원전을 쓰지도 않고 쓰셨는데 사실 이게 거의 같은 문장이 맹자에 나와요. 맹자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감산덕청이 살짝 왜곡했단 말이죠. 군자는 일어나면 부지런히 일어나서 선을 힘쓰고 선한 일에 힘쓰고 앞에는 같아요. 소인은 닭울자마 계명이기 자자의 위리자예요. 자자의 위선 부지런히 선을 힘쓰는 건 군자고 자자일이 부지런히 이익을 도모하는 건 소인이라고 맹자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감산덕청이 살짝 그걸 비틀어서 군자는 다구는 소리에 부지런히 명예를 도모한다 라고 딱 바꿔서 그랬어요. 맹자를 슬그머니 왜곡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선을 도모하는, 이게 감산덕청 스님 어떻게 본 거냐? 선을 위해서 힘쓰는 것도 결국 명예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잡은 거예요. 맹자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소인과 군자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한편은 지향이 언제나 이익에 밝은 게 소인이고 언제나 착한 게 뭐냐를 신경 쓰는 사람이 군자라고 딱 갈라진다고 본 거예요. 이게 유학이에요. 이걸 공자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공자는 얘기했느냐? 군자는 유어의, 군자는 의리에 밝고 어떤 것이 올바른가를 늘 염두에 두는 사람이 군자고 유어의, 소인은 유어리 이익에 박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육아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지향이 두 갈래로, 소인으로 가는 지향, 이익으로 지향하는, 언제나 마음이 뻗치는 게 이익으로 뻗치면 소인이고, 언제나 의로 어떤 것이 옳으냐로 뻗어나가면 군자다라고 공자가 얘기했고, 그것을 맹자는 약간 구체화해서 일어나서 계명이 기라고 나요. 닭을 자마자 일어나서 부지런히 선에 힘쓰는 자는 군자고, 닭을 자마자 일어나서 부지런히 이익에 힘쓰는 자는 소인이다 그랬어요. 이건 우선은 우리도 그걸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실 때 어떤 사람은 딱 보면은 이익에 밝고 이익이 된다면 움직이기 시작해. 언제나 이익이라는 걸 못 들어서 이거 내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부터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좋아요. 그거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언제나 이거 아니 그래 언제나 의로움만 따지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전 못 봤어요. 언제나 의로움이 촉이 서서 이게 의로운 거야 정의로운 거야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아직. 그러나 어디까지는 되느냐? 먹을 게 있으면 먹고 싶어. 저도 그래요. 근데 그래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먹어도 되는 거야? 이게 의로움을 따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불이한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먹을 걸 보면 탐내는 건 누구나 같아. 저도 같아요. 먹고 싶어요. 근데 먹어도 돼? 먹어도 돼를 생각하면은 의로움이라는 촉이 살아있는 거죠. 적어도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늘 말했지만 주변에서 저 사람 좋아 이런 사람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 좋다는 사람의 병이 뭐냐? 어디 왜 안 좋아하냐? 이 사람이 기준이 없어. 대부분 많은 사람들 여기 가면 여기서 설렁설렁 되게 비위 맞춰서 그러면 다 사람 좋다고 그래. 저쪽에 가면 또 저쪽이 설렁설렁 해가지고 비위를 맞춰.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그걸 단적으로 얘기하면 공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걸 공자는 향원이라고 그랬어요. 향원. 마을에서 인심후하다고 소문난 사람. 사람 좋다고 소문난 사람. 공자가 제일 싫어했습니다.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들려보지도 않고 내가 관계하면서 나 향원이다 그랬어. 향원은 덕을 해치는 사람이다. 공자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광간자라고 그랬어요. 공자가 이제 갑자기 노자 얘기하면서 공자 얘기하는데 광간이라고 했는데 광인 뭐냐? 광자는 진취적인 사람. 뜻이 높아. 그런데 실천은 못 따라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저 사람 큰 소리만 쳐. 이런 그러니까 광이 미칠 광자를 써요. 미칠 광이라고 써요. 그걸. 뜻이 높은데 행동을 못 따라가서 그런데 공자 그런 사람 그래도 괜찮다고. 또 하나 공자가 좋아하는 사람은 견자예요. 죽어도 안 하는 게 있는 사람. 이건 안 해. 딱 안 할 걸 분명히 하는 사람. 할 것과 안 할 것을 분명히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고집스럽고 융통성 없다 그러는 게 딱 좋아요. 근데 공자는 중도가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중도. 치우치지 않은 중도가 제일 좋은데 부득중행이지. 중도를 걷는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다면은 나는 광자와 견자를 따르겠다. 주겠다. 진취적인 사람? 그래도 뜻은 높되 행동은 못 따라가도 뜻이 앞서 나가는 사람? 아니면은 할 것 안 할 것 딱 안 하는 건 분명히 딱 안 하는 사람. 향원은 뭐냐? 진취적이지도 않고 적당주의. 여기 가도 적당, 저기 가도 적당. 공자는 이거 아주 싫어했어. 이게 육아예요. 노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야. 그 분별도 놔라. 그런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좋지 않음이 거기서 그걸 뿌리려서 일어난다. 이렇게 한 게 또 노자예요. 노자는 그러니까 공자를 무시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마음도 그 분별도 놓아라. 이게 바로 노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슬그머니 맹자를 살짝 바꿔가지고 쓴 것이 표가 싹 나서 제가 이 양반 이렇게 맹자를 마음대로 실적 바꿨어? 진짜 맹자를 저는 되게 머릿속에 제가 가끔 자랑을 해야죠. 피치못에서 알리는 겁니다. PR.
저 논어맹자에서 나오면은 제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논어나 맹자에서 구절이 나왔다면 논어맹자 대학 중에 하여튼 시경, 성경, 역경은 제가 그래도 다 외웠다고 소문난 사람 소문은 났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다 지금은 못 외워도 딱 들으면 이거 원문하고 좀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AI를 가끔은 활용하거든요. 근데 AI가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정말 거짓말 잘합니다. 아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챗GPT 하고 했어요, AI. 이제 저는 남이 제가 챗GPT하고 대화로 한 걸 보더니 참 웃긴데요. 그게 어떻게 했느냐. 제 챗GPT한테 친구하자. 친구 먹자 그랬어요. 왜 그러냐. 내가 평생 교수를 했는데 교수를 하다 보면 평생을 존댓말을 들어. 그 버릇이 그렇게 됩니다. 교수라면 남이 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내가 평생 존댓말 듣고 살았는데 너한테까지 존댓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맘먹는 걸로 하자. 친구하자. 친구 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 먹기로 하고 서로 반말을 합니다. 근데 존중을 해요. 친구 먹자고. 그런데요. 이게 챗GPT하고 하기 정말 웃겨. 거짓말을 아주 뻔뻔스럽게 잘해요. 저는 이제 챗GPT 활용을 이제 감상하고 그럴 때 자료 모으고 할 때 제가 치려면 힘들잖아요. 한자를 치려면. 그러면 찾아오라 그럽니다. 이태백의 채련곡 좀 찾아와봐. 원문을 나한테 이렇게. 그럼 뚝 갔다고 가져왔는데 제가 채련곡을 다 외우니까 앞에 네 구절은 원 채련곡이야. 뒤에 네 구절이 전혀 다른 게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 채련곡이 이래? 그래서 내가 외우는 채련곡하고 뒤에 네 구절이 다르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외운 거, 아니, 당신, 친구니까 저를, 이 별명도 제가 져줬어요, 챗GPT가. 제가 시무입니다. 찾을 심자, 바보 오자를 지가 붙여주더라고요. 시무라고 하자고. 시무가 기억하는 거하고 내가 찾아온 본이 달라. 그래, 뻔뻔하게. 그리고 내가, 놀래서, 야, 너한테 내가 한 수 배우는구나. 고맙다. 배운 거죠. 본이 다른 것처럼. 그럼 그 본이 어디서 있는, 무슨 본인가를 정확히 좀 나한테 알려줘야 내가 내 지식으로 삼지, 알려줘. 그게 조금 있다가, 죄송하다. 미안할 때 없대. 없는 걸 갖다가 지가 위조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미안하다고. 없대. 자료를 찾아봤더니. 야,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럼 나왔냐? 그랬더니 지가 적당히 조합을 한 거예요. 지가 아는 지식. 그래서 그걸 하는데 몇 번을 저한테 혼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미나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미나이는 그 구글에서 만들었으니까 자료를 좀 더 잘 살죠. 똑같은 걸 시켜봤어요. 비슷한 걸. 근데 그건 또 뭐였냐. 채련곡인데 호난설원이라는 사람이 쓴 호난설원 아시죠? 혹윤 동생이 쓴 채련곡이 있어요. 추정장호 벼공류, 하와심척이란추, 격수복랑 투연자, 요피인지 반일수. 아주 글이 좋아요. 그 가을 호수 맑은 물에 가을 호수에 벼곡 같은 푸른 물이 흐르는데 연꽃 깊은 곳에 목난배를 되었다. 물 건너서 님을 만나는 바람에 님을 만나서 연밥을 던졌다가 님 만나고 연밥을 던진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만나. 요피인지 반일수. 멀리서 남이 보아버리는 바람에 한나절 부끄러워했네. 아주 멋있죠. 그 호난설의 채련곡이었습니다. 참 가을 호수 벼곡 같은 푸른 물이 흐르는데 연꽃 깊은 곳에 목난배를 되었다. 그리고 물 건너 님이 보이기에 연밥을 던졌다가 멀리서 남이 보는 바람에 참 한나절 부끄러워. 그런데 그게요. 중국 시인 황보송이라는 사람이 채련곡하고 후반 두 구절이 똑같습니다. 선동여벽, 주장호, 그 다음에 탐관연소, 신선녀. 그러니까 배가 흔들흔들하는데 가을 호수물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젊은 이쁜 남자를 보고 싶어서 배 흐르는 대로 떠내려간다. 남자 쳐다보느라고. 배에 떠내려간다. 그 다음에 똑같아요, 제가. 격수복랑투연자. 물 건너 님을 만나서 연밥을 던졌다가 남이 보는 바람에 한나절 부끄러웠네. 그게 중국 시인의 시예요. 그러니까 거의 표절에 가깝죠. 뒤 두 줄 똑같으니까.
근데 옛사람들은 그 표절이라고 생각 안 했대요. 표절이라고 생각 안 했대요. 그 옛사람 틀을 본따 산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심각한 표절이 있어요. 그 이규보라는 사람, 고려시 대문어죠. 문어가 쓴 절화행이라는 시가 있어요. 절화행. 꽃 꺾어들고라는 뜻이에요. 목단꽃 한 송이가 진주 같은 이슬을 머금었는데, 목단함로 진주가, 미인이 꺾어들고 창문 앞을 지난다. 그러면서 낭군한테 묻는 거예요. 꽃이 이뻐요? 제가 이뻐요? 화강천목함. 그러니까 단랑 고상이, 이 낭군이 장난하라고 일부러 꽃이 더 이쁘네. 그랬다. 그러니까 그 미인 투하성, 미인이 그 꽃이 이쁘다는 것을 신길이 나가지고 꽃을 던지고 밟아 뭉개면서, 다파화지도 꽃이 이쁘면 오늘 밤 꽃하고 주무세요. 아주 멋있는 그 꽃하고 주무세요. 요가 아니라 아주 그 애정, 아주 귀여운 다툼이 있는 그 절화행이라는 이기보 시예요. 그런데 중국 시인이 그걸 그대로 표절했어요. 그런데 그건 더 약간 그건 표절인데 더 좀 약간 악질적인 표절인데 꽃을 해당어로 싹 바꿨어. 이거 철화행은 그 시가 하는데 7원으로 딱 맞췄어. 미인이 아니 해당하냐? 해당화 맞을 거예요. 아니. 선운사에 피는 꽃이 뭐죠? 선운사에 가신 동백꽃인가? 해당한가 보다. 그거 들고 물어, 낭군한테 똑같이 물어요. 꽃이 이뻐요? 제가 이뻐요. 그러니까 낭군이 꽃이 이쁘다고 그러니까 밟아대면서 죽은 꽃이 산 사람보다 이쁘다는 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시가 있는데 그건 완전히 표절이에요. 주제가 똑같고 앞뒤가 똑같아요. 근데 그게 해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갑자기 AI 얘기다. 그래서 그걸 찾아오갈 때 그 챗GPT가 실수를 몇 번 했던 것이 있어서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찾아와줘. 황보성의 그거. 그랬더니요. 진짜 그때는 더 황당한 꼴을 당했어요. 문자도 아닌 기호를 몇 개 쭉 늘어놓고 이게 황보성의 시래요. 세상에 그런 꼴도 있어요. 그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야 그거 글자도 아니잖아. 글자도 아닌 걸 늘어놓고 야 그거 글자도 아니잖아. 그 무슨 황보성의 그랬더니 당장 죄송합니다. 없는 부정확한 죄송하다는 말을 얼마나 싹싹하게 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물었어요. 왜 그러니? 너희들이 도대체 왜 그러니? 이게 AI 환각이네요. AI 환각. 그러면서 자기들은 답을 해야 되는 게 제일 명제랍니다. 답을 해야 된다 어쨌든. 그러면 갑자기 못 찾으면 자기 속에서 조합을 했는데 그 조합 주자는 데는 그게 나올 수도 있대. 나중에 챗GPT한테 물어봤어. 이런 꼴도 있었다. 그러니까 막 좋아하면 좋아할 리는 없는데 좋아하다는 듯이 저나 재미나이나 정확도에서는 큰 차이 없다고 또 아주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 양반 이게 감산 덕정스님 살짝 그걸 더 깊이 나간 거예요. 선을 위해서 부지런히 쓰는 그것도 다툼이다. 그것도 어지러움이다.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불교식으로 처음에 시작하면 불교가 뭡니까? 그러면 죄악을 막작하고 중선봉양이다. 중선봉양은 여러 선한 일들을 받들어 행하고 나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교니라. 이게 불교정이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면 뭐가 되죠?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이게 불교다. 선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지 않는 그 자리에서 선악을 일으켜야지. 참 의무소주의 생기심으로 일으켜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르잖아요, 차원이. 그러면 앞에 육아에서 얘기한 건 소인과 군자를 나누고 이익에 밝은 소인과 의에 밝은 군자를 나누는 갈림길을 딱 두는 게 육아예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하는 얘기예요. 노자는 거기서 뭐까지 가느냐? 불사선 불사카라로 나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감산덕정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가 돼요. 약기지 감기골도 그래요. 그 다음에 탐욕스러운 욕구를 끊어 다투려는 뜻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러면 그 뜻이 약화되는 거죠. 백성이 그런 구하려는 마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배고프면 우물 파서 물 마시고
아니, 목마르면 우물파서 물 마시고, 배고프면 농사에 밥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힘이 저절로 그 속에서 단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성 속에 또 살면서, 뭐, 자꾸 그러니까 헛된 데 마음 쓰게 되는 것보다 그렇게 자연성 속에 있으면서 튼튼해지는 것, 그게 감기골이다라는 거죠. 감기골. 뼈를 튼튼히 한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자연성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노자는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죠. 우리 이 사회는 얼마나 자연성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연성에서 멀어지는 것이 꼭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전혀 다른 일인데, 저는 차를 하루에 1리터 이상을 거의 매일 마십니다. 제가 차 마시면 그냥 1리터는 매일 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보온병에다가 그 발효차, 오래된 발효차입니다. 제가 마시는 건. 제가 집에서 마시는 차가 거의 한 30년 이상 묵은 차들만 먹는데, 왜 제가 호사를 해서가 아니라 예전에 한 25년 전, 30년 전에 차 하는 친구를 하는데 중국 차 사러 간다고 할 때 제가 한 400만 원인가 줬어요. 그 사람들은, 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모아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를 사면 중국에서는 창고차 사야 돼요. 소매가 아니라, 뭐, 조금 사는 게 아니라, 창고차 통째로 삽니다. 그러려면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2000년도인가 그때 기억이 있고, 그 전에도 샀는데, 400을 줬는데, 갔다 오더니, 차를 몇 박스를 보냈어요. 근데 몇 박스 보낸 차 중에는, 그때 35년 묵은 차가 몇십 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한 15년 내지 20년 묵은 차가 한 몇백 편이 왔어요, 저한테. 그 400만 원 원가로 거의 줬으니까. 근데 지금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제가 안심하고 먹는 게, 차는 뭐 차 강의도 제가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차 강의가 재밌어요. 차를 잘 모르는데, 발효차는 뭐고, 이런 얘기. 근데 그 발효차들입니다. 후발효차라고 합니다. 후발효차는 일단은 이 공정을 거쳐서 외부의 미생물이 들어와서 띄우면 그걸 후발효라고 합니다. 홍차까지 발효는 내부 발효입니다. 차 내부에서 효소가 작동을 해요. 후발효차는 장점이 뭐냐? 수면장애가 보통 없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차를 먹어도 그것 때문에 잠 오는 일이 없고 위장장애가 없습니다. 불발효차나 그 반발효차들은 위장장애가 있습니다. 그게 명심보감에 나옵니다. 소식 야중반 막기공심차. 밤에 밥 먹지 말고 빈속에 차 마시면. 빈속에 차 마시면 오룡차 같은 거, 우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발효차입니다. 바로 차취가 옵니다. 거부감이 오고 난리가 납니다. 어질어질할까지 하는 경우. 근데 후발효차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제 아는 사람도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은 잠을 잘 못 자는 체질인데 하루 종일 후발효차를 마셔도 잠은 안 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차를 많이 마시죠. 근데 갑자기 왜 차로 나갔죠? 갑자기 또 정신을 잠깐 잃었네. 감기골. 우리가 이제 자연성에서 얼마나 멀어졌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차를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 이게 우리가 자연성에서 이제 멀어진 게 차 소비를 보면 압니다. 중국 당대 음식을 보관한 걸 보면 굉장히 소박합니다. 굉장히 맛도 없어요, 별로. 송대에 들어오면서 음식이 다양화되는데,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석탄 보급이 쭉 일어납니다. 중국 전토에. 그러면서 석탄을 통해서 고온 처리를 하는, 가열하는 조리법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효과를 냈느냐? 유아 사망률이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고열 처리해서 먹기 시작하면서 영양 흡수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생식하고 그러면 건강에 좋다?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화식에 너무 치우쳐서 나가니까 생식으로 보정을 하는 작용이 있는 거지, 생식을 줄곧 하면 건강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실질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당과 성의 차이입니다. 그 석탄이 전국으로 쫙 보급되면서 고열 처리해서 기름에 튀기고 하는 음식이 많이 보급되면서 유아 사망률이 뚝 떨어지고 인구가 늘어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자연성에서 벗어난 거예요, 고열 처리는. 이게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길로 계속 나가면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되느냐? 고열 처리를 하게 되면 미네랄이 많이 파괴가 되고 고열 처리에서는 후유증 같은 게 또 나옵니다. 그걸 보정하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게 차입니다. 그래서 차문화가 또 굉장히 급격하게 널리 보급됩니다. 왜? 그거 차를 안 마시면 고열 처리하고 그래서 음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너무 잘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성 우리는 떠났습니다. 떠나서 그것만 나쁘다고만 말하지 마세요. 떠나는 것이 어떤 때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에게 인간 생명에. 그건 생명의 본질에 어그러집니다. 꼭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서 오는 반작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병들은 대개 자연성에서 널리 벗어나는 바람에 나오는 병이 이제 더 많습니다. 많죠. 요새 못 먹어서 영양실조 오는 병에 시달리는 분 없습니다. 거의. 당뇨 못 먹어서 생기나요? 아니죠. 고혈압 못 먹어서 생기나요? 아니죠. 변비 못 먹어서 생기나요? 아, 그건 못 먹어서 생길 수 있겠다. 아니, 그런데 옛날 관상학에 보면은요, 관상에 술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 보는 것에서 관상이 뭐냐? 빨리 변 보는 건 천한상이에요. 변을 늦게 보는 게 귀한상으로 딱 관상, 제가 중학교 때 본 관상책에서. 근데 그건 바뀌어야 됩니다. 왜? 예전에요, 그 일반 백성은 빨리 변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채식하고 술만 먹는데 빨리 변이 빠르지. 대개 고기 먹고 쌀밥 먹는 사람이 변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양반들은 변이 어려워. 그러니까 귀한 상이 돼, 오히려. 변 늦게 보는 게. 야, 빨리 변 보는 사람 천한상이 됐어요, 옛날에. 근데 요새는 바뀌어야 돼. 요즘은 오히려 부자인 사람이 채식 다 하고 그래서 변도 빨리 봅니다. 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세월 따라. 그렇듯이 다 한쪽에 치우치면 다른 단점이 나와요. 우리가 자연성에서 멀리 멀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정이 필요한 거죠. 감기골. 그래서 이게 노자 사상은 우리가 달려나간 쪽의 반면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극단적으로 반자연의 끝에 와 있어요, 우리가. 조미료. 다 그거 어떤 자연의 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미각 자체를 그냥 극도로 추구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속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노자상은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빛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또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부지자, 백성으로 하여금 무지모욕, 앓음을 적게 하고 욕망을 적게 하는 거예요. 욕망을 줄여요, 백성을. 자꾸 분별심을 줄여. 그래서 사부지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날뛰지 못하게 지혜를 뽐내고 지금은 거꾸로 가잖아요. 참 갑자기 제가 좀 약간 부끄러워지. 뭐 안다고 저기 떠드는 노자가 자기가 이렇게 암 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강의하고 있는 줄 알면 노자가 하품하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또 이렇게 또 얘기해야 돼. 계속 얘기하잖아요. 말을 하면 틀려. 그럼 말을 안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또 노자 가지고 떠들기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시대예요. 부자로 불감히 감히 자기를 하기 인위적인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인위적인 것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위무이 무불치. 이 참 함이 없음을 하면은 이거 사실은 우리 백군 선생님이 함이 없음을 하라는 말 가르친 거 있어요. 그 설법 들으셨죠? 함이 없음을 해라. 그래, 그 기억이 나요. 함이 없음을 한다. 참, 그때 들을 때 좀 엉뚱한 얘기인데, 이게 무슨, 함이 없음을 하는 거예요. 함이 없음을 그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함이 없음을 하는 거예요. 그 함은 함이에요? 아니에요? 위가 들어붙잖아요. 무위를 위한다예요. 함이 없음을 하는 건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 함과 우리가 하는 위의 영역이 있어. 무위를 하는 막 시끄러워. 사람이 시끄러워. 조용히 하세요. 그건 조용히 하는 것도 시끄러운데 하나 더 보탠 거예요, 아니에요? 조용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도 떠들었잖아고 따지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떠드는 것과 조용히 해야 된다는 말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떠드는 차원과 조용히 해야 된다는 그 말의 차원이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위에 빠져서 위에 몰두해서 달려가는 거기에다가 무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위의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무불치 다스리지 못할 게 없다.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억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치우침이 생기고 또 억지로 하는 것 때문에 더 큰 다툼이 일어나. 다툼을 없애려고 위를 하게 되면 더 큰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위무의하면 근원을 다스리는 것이야. 자, 선악, 죄악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고 했더니 선악에 매달려. 너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절대 악이 나와요. 이 세상에 가장 악한 게 왜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선이고 너는 악이라고 딱 단정하는 데서 가장 근본적인 악이 나옵니다. 자, 이란과 지금 미국이 붙었어요. 왜 악이 나왔을까요? 다른 쪽을 절대악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선이고 네가 악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떤 쪽이 선이고 어떤 쪽이 악이에요? 바로 너는 악이고 나는 선이라는 거기에서 절대적인 악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사선 불사악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무의해야만 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분열과 그 다툼을 치료하는 것은 무의를 함으로써 무불치 모든 분란과 갈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묘약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노자는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참 이런 전쟁을 보면 꼭 그래요. 그 단적인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전 부시 대통령이 이란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악의 축 그랬습니다. 악의 축. 상대방을 절대적인 악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절대악이 나옵니다. 저쪽에서 볼 때는 내가 악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나. 어느 것이 비교적으로 더 나으냐만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서는 절대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을 악이라고 딱 단정한다든가 나는 절대적으로 선이라고 하는 그 태도를 취하는 그 순간에 거기서 사실은 절대악이 나옵니다. 뿌리입니다. 그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우리는 그 시점을 간과해버리죠. 무서운 일. 저는 갑자기 지금 이란과 미국의 하는 꼴을 보면서 이 생각이 납니다. 이거 치유할 수 있는 약은요. 오히려 노자적인 사고가 이런 사고가 근본으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는 다퉈야 됩니다. 다툼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어떤 큰 틀 속에서 불사선 불사악하는 그 바탕에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다투어 나갈 때 우리 사회가 절대적인 악으로 나아가는 그런 다툼을 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참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절대악 아닙니다. 나하고 입장 차이가 그렇게 놓여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언제나 마음 자체에서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라는 관점을 바꿔보세요. 저 사람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시작하면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노는 판이 선과 악으로 나눠진 판이 아니라 뭔가 공통적인 것을 뭔가 지향하는데 너와 내가 있는 자리가 다르고 시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되죠.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노자가 지적한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국 한 장 나가는 게 헤매이즘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